물음표는 예전부터 자아의 형성에 대해 공부해왔습니다. 독서량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자아에 대해 누구나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한다는 것은 저자의 사고 실험을 인식해보는 간접행위라고 할 때 결론은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의문이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문제에 대해 생존의 방해물로 두려움을 느끼게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대한 스펙트럼 자료를 바탕으로 자아를 설명하는 비교적 쉽게 쓰여진 이 책이 물음표가 본 도서 중에는 최고이지 싶습니다. 자아라는 단어가 추상적인데 전문 용어들과 섞여서 문장이 구성되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기하면 내용의 값어치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저자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은 신의 한 수이지 싶습니다. 유튜브에서 현미경처럼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책을 복습한다면 삶의 진귀한 무기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내면 소통 시작합니다. 뇌과학과 명상으로 안내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법.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몸의 근력처럼 마음 근력도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강해진다. 회복 탄력성 마음 근력 연구에 집중해온 김주환 교수는 신간 내면 소통을 통해 마음 근력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밝혔다. 내면 소통이 마음 근력의 기초이며 올바른 내면 소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명상이라는 것. 내면 소통 명상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국내 유수의 뇌과학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그 연구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했다. 마음 근력의 핵심은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회복 탄력성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나 집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고개 한번 돌려 나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텅 빈 평온함과 온전한 자유가 있다. 마음 근력을 키우면 적어도 3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 첫째,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불안과 통증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감정 조절력이 향상되어 마음이 늘 평온해지고 행복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렇다고 해서 분노를 억누르거나 불안을 견디는 힘이 강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신체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면역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여러 기능이 향상된다. 근력 운동이 몸의 급속한 노화를 막아주듯이 마음 근력 훈련은 뇌의 노화를 막아준다. 셋째, 성취 역량과 수행 능력이 높아진다. 일반적인 업무 수행력이 향상되고 특히 문제 해결력, 집중력, 창의력, 설득력 있는 소통 능력 등이 향상된다. 마음 근력이 향상되면 공부, 스포츠, 비즈니스, 연극, 창작 활동 등 무슨 일이든 더 잘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마음 근력 훈련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이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마음 근력 훈련을 접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이 책은 2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하나는 내면 소통의 개념 정립을 통해 내면 소통명. 사람이 마음 근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이론적인 목표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 근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면 소통 명상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목표다. 명상의 중요성이나 마음 근력 훈련이 아직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명상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서구 국가에 비하면 명상에 관한 연구나 인식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달리기 같은 요산소 운동이나 다양한 근력 운동은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었다.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상식으로 다리 잡기 시작한 것은 불과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제는 마음 근력 향상을 위해 누구나 일상적으로 명상을 해야 한다는 관념 역시 빠르게 상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원래 인류는 양치질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매일 양치질을 한다.
양치질이라는 새로운 습관이 인간의 보편적인 행동 양식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100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마음 근력을 강화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동일자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면 소통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자아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뇌과학과 심리학은 이미 다양한 자아에 대해 개념화하고 이론하였다. 여러 자아에 대한 분류법은 몇 가지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특정한 경험을 하는 경험자와 경험한 것을 일화기억으로 축적하는 기억자아로 구분하는 것이다. 기억자아는 개별자 혹은 에고라고도 불리며 일상적인 자아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험자아나 기억자아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배경자아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지금 음악을 듣고 있다. 이때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이 참 좋다고 느끼는 것은 경험자아다.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예전에 누구와 어디에서 이 음악을 들었었지와 같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기억자아다. 경험자아와 기억자아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이 배경자아다. 다양한 형태의 내면 소통 중에서도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배경자아의 알아차림입니다. 배경자아의 존재는 조용히 늘 우리의 의식 저편에 있기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존재를 잊고 지낸다. 그저 경험자아 중 하나 기억자아가 나의 본모습이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배경자아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주체이기에 묘사하거나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를 늘 느낄 수 있다. 창문을 닫으면 방 안은 어두워지고 창문을 열면 환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창문이 빛의 원천인 것은 아니다. 단지 햇빛을 통과시켜줄 뿐이다. 경험자아는 마치 창문과도 같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햇빛을 통과시켜주는 존재다. 그의 창문 위에 덧이 펴진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의 커튼은 기억자아와 비유할 수 있다. 커튼은 제한된 개성과 정체성으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창문이나 커튼은 빛의 원천인 태양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배경자아는 태양과도 같다. 경험자아를 통해 드러나고 기억자아에 의해 제한되거나 가려지지만 배경자아는 늘 그대로 있다. 배경자아를 나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곧 다양한 명상 수행이다. 배경자아는 인식 주체이며 경험자와 기억자아를 늘 알아차리는 존재다. 배경자아는 그저 텅 비어있고 고요하다. 그래서 평온하고 온전하다. 생각, 감정, 경험, 기억, 행위 등은 모두 경험자와 기억자아가 일으키는 일종의 소음이다. 감정도 생각도 경험도 넘어선 곳에 모든 소음이 사라진 그곳의 고요함은 떠오른다. 고요함은 원래 거기 그렇게 변함없이 있었고 다만 소음이 고요함을 잠시 가렸다가 사라지는 것뿐이다. 내면 소통 명상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명상을 잘 해내는가, 얼마만큼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가, 무엇을 얼마나 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 오히려 얼마나 놓아버릴 수 있는가, 얼마나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의도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은 늘 거기 그렇게 고요함으로 존재하는 배경자아를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요함은 무엇을 애써서 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끄러운 소음만 생길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때 떠오른다. 나의 고요함은 늘 거기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을 해내는 것이 명상이다. 명상은 우리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한다. 만약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데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아마도 명상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산길을 걷는데 커다란 돌덩어리가 하나 나타났다고 하자. 그 돌은 무거운가? 그 돌을 굳이 들어 올리려 한다면 엄청 무거울 것이다. 그러나 그 돌을 들어 올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무거운 돌이 아니다. 돌을 들고 있으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돌은 무거움의 고통을 준다. 내면 소통 명상은 나는 왜 지금 이 무거운 돌을 들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악착같이 이 돌을 들고 있어야겠다는 집착은 어디서 왔는가? 이 돌을 내려놓는 것이 마치 삶이 끝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나는 당연히 이 돌을 꼭 들어야만 한다는 당연함은 어디 사회적 통념, 주변의 시선,
확실한 것은 나의 이러한 생각들이 배경자아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반드시 이 돌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억자아이고, 돌이 너무 무거워서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것은 경험자아다. 배경자아는 이러한 집착과 고통을 조용히 알아차릴 뿐이다. 무거운 돌을 들고 있겠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돌을 내려놓는 힘이 곧 마음 근력이다. 명상은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이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과연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사람은 분명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나 자신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자기 동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나라는 존재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며 여러 구성 요소로 이뤄진 복합체다. 흔히 나 자신이 하나의 실체라 여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고 환상임은 현대 뇌과학에 의해서 분명하게 밝혀졌다. 나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실체의 복합물이다. 게다가 이러한 여러 실체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살아 움직이는 존재다. 나라는 자의식은 실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능이며 현상이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나는 자동차라는 실체보다는 자동차의 달리기에 해당한다. 나라는 개념은 그래서 명사가 아닌 동사다. 자아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며 끊임없이 소통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속적인 내면 소통의 과정 자체가 바로 자아다. 6가지 긍정적 내면 소통, 명상,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내면 소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특히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는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등이 있다. 이것은 모두 전통적인 명상 수행의 핵심 주제이며 동시에 수천 년간 전에 내려온 성인들의 가르침하다. 또한 최신 뇌과학의 연구 주제들이기도 하다. 많은 뇌과학 연구들이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등은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며 인지기능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6일 가르치면 측은지심. 불교의 가르침엔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두 타인 긍정이 핵심이며 따라서 전전두피질 신경망 활성화와 관련이 깊다. 또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불교의 가르침이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모두 편도체를 안정화하는 효과와 관련이 깊다. 종교의 관점이 아니라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통적인 종교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수천 년의 전통을 이어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본적인 가르침들이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종교의 핵심 가르침을 따르니 긍정적 정서가 향상되어 행복해지고 성취 역량이 향상되어 일이 잘 풀리고 인간관계 능력이 좋아져서 일이 잘 됐고 면역력이 향상되어 아픈 것도 낫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더 잘 실천하는 선순환이 이어졌을 것이다. 현대 뇌과학은 기성 종교의 가르침들이 뇌 건강과 마음, 근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 과학적 근거를 통해 꾸준히 입증하고 있다. 자기 참조 과정으로서의 내면 소통 명상은 전전두피질 신경망을 활성화하는 효과적인 마음 근력 훈련이며 어떠한 종교적 의미나 신비주의적 환상과도 관련이 없는 과학적인 훈련 방법이다. 한편 자기 참조 과정 훈련 이상으로 전전두피질 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이 나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 내면 소통이다. 나 자신에 관한 정보 처리와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 처리는 거의 비슷한 신경망을 통해 이루어지며 둘 다 내측 전두피질 중심으로 한 전전두피질과 관련이 깊다. 나와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 알면 소통 성취 역량을 높이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 마음 근력을 강화한다는 건 한마디로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나와 소통하는 것 즉 내면. 소통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여러 자아가 존재함을 뜻한다. 그동안 뇌과학과 심리학은 이미 다양한 자아를 개념화했고 그중 참나 아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단련할 때 비로소 불안과 두려움,
만성 통증 등 온갖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최고의 성취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즉 현대인이 그토록 바라는 성취와 행복은 외부적 조건, 돈이나 지위, 외모, 사회적 성공, 평판 등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 과학을 기반에 두고 마음 근력의 기내면 소통이 있으며 올바른 내면 소통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고 그와 긍정적인 교감을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면의 나를 직시해 나 자신을 바꾸면 세상도 달라진다. 내가 인지하는 세상이란 결국 나와 내가 몸담은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저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뇌과학과 심리학, 물리학, 철학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를 집대성한 내면 소통의 모든 이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연구실에 갇힌 이론가가 아닌 행동하고 증명하는 실천가로서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학교와 스포츠 경기장, 비즈니스 현장 등에서 입증함으로써 학술 서로의 가치는 물론 구체적인 지침 서로의 가치를 더했다. 내가 악을 통해 입증된 명상의 효능, 마음 근력 훈련이 가져다주는 기적 같은 뇌의 변화. 현대인은 누구나 운동의 중요성을 안다. 특히 아침부터 잠이 들 때까지 휴대전화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모든 일을 해결하는 우리 디지털 인류는 일부러 시간을 내 운동을 하고 있거나 적어도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늘 갖고 산다. 하지만 명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명상의 효과나 마음 근력 훈련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명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종교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느낌 때문일 것이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서구 국가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명상을 통한 마음 근력 훈련이 체계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운동을 하듯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명상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다. 내면 소통 명상은 종교나 신비주의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수많은 전통 명상들을 직접 섭렵한 뒤 그 효과를 철저히 뇌과학적 관점에서 고찰해 일반인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훈련법을 제시한 것. 이를 위해 우선 최신 뇌과학으로 입증된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부정적 정서를 증폭시키는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마음 근력을 확장하는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명상법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성취 역량과 수행 능력을 높여 공부나 스포츠를 비롯해 비즈니스 연구, 창작 활동 등 어떠한 일이든 더 잘 해낼 수 있다. 상식과 고정관념을 뒤엎고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는 안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틀린 이유. 이는 그간 무수히 출간된 뇌과학 관련 서적과 마음챙김으로 명명된 명상 서적들이 피상적 개념으로 자리매김했을 뿐 실제 일반인의 삶에 별다른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실제 삶을 바꾸는 유용한 도구로서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여러 명상법을 직접 촬영해 제작한 뒤 QR코드를 사진 자료와 함께 수록해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가 동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수많은 훈련법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잠재우는 시계, 흔히 알려진 명상과는 다르다. 김주한 교수는 모든 명상은 본질적으로 움직임 명상이며 몸과 마음의 이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몸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세한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인지하면서 현존하는 나를 인지하고 본질의 자아를 자각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내면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최상의 마음 근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타고난 지능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마음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내면 소통 훈련을 양치질하듯 꾸준히 지속하면 어제와 달라진 나,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변모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의 뇌는 각자 삶의 중요한 순간 즉 대학 진학을 위한 수능을 비롯해 취업 면접이나 프로젝트 발표 등을 앞두고 있을 때 원시인이 멧돼지와 맞닥뜨렸을 때와 같은 반응을 한다. 시험을 잘 보고 면접을 잘 치르려면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해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오히려 편도체를 활성화해서 몸의 근육을 지키고 심박수를 높이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며 집중력과 문제의 결력은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원시인의 뇌를 가진 채 현대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하고 조절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 목표다.
마음 근력 훈련을 통해 비인지 능력과 성취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기본 역량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아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새로운 관점이다. 앞으로의 교육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야만 한다. 똑같이 마음 근력 훈련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사람마다 큰 편차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스스로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 차이다. 마음 근력 훈련의 효과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스스로 변화에 한계가 있다고 여기는 고정관념이다. 나는 원래 이러저러한 사람이다. 이런 나 자신은 변하기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이야말로 마음 근력 훈련의 가장 큰 적이다. 어린 시절 자아가 형성되어 가는 동안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들려주는 사랑의 목소리는 아이의 자기감의 근원이 된다. 사랑과 보살핌의 목소리는 아이의 자의식 내재적 질서로 펼쳐져 들어가 짜여지게 엔트호흡된다. 아이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보살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나는 분명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스토리텔링을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 이것이 아이의 자기 가치감 근거가 된다. 나는 소중하다라는 느낌이 자의식에 깊이 박히게 되면 아이는 강력한 마음 근력을 지닐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마음 근력 훈련은 자신이 원하는 자아를 꾸준히 형성해 가기 위해 그에 맞는 내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의 의도적인 내면 소통은 내적 셀프 토크다. 일상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즉 내가 스스로 자신에게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 나 자신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일종의 스토리텔링이므로 내가 나에게 하는 내면 소통을 바꾸면 나 자신이 바뀌게 된다.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하는 말인 즉각적이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자기 자신에 대해 진심으로 와 나는 강하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강해진다. 반대로 지금 아픈 게 확실해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아픔을 느끼게 된다. 뇌과학자들이 최근 명상의 효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수많은 연구를 쏟아내기 시작한 이유는 전통적인 명상 수행 방법들이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두피질 활성화를 위한 훈련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잘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종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다양한 명상 수행들은 특정 종교적 체험이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뇌과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명상 수행은 마음 근력 강화를 위한 신경과학적 근거가 있는 매우 효과적인 훈련법이다. 명상을 하고 나면 오히려 불안해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공황장애와 같은 불안장애나 트라우마 스트레스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차분하게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내면을 한동안 고요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멘털이 상당히 건강하다는 의미다. 감정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려고 하면 여러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다. 명상을 통해 뭔가 특별한 경험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내면 소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특히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는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등이 있다.